영상 하단의 댓글을 클릭하고 링크를 눌러 무료 종목을 신청하세요. VIP와 똑같은 종목으로 제공됩니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네, 오늘 또 뭐 참담한 주식시장이 나왔습니다. 요즘에는 영상 찍기 전에 정말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점점 그 시간 자체가 제가 딜레이 되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은 뭐 기술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뭐 그날 나온 변동성이나 시장의 흐름 이런 것들 위주로 그냥 코멘트를 어떻게 들을지 뭐 딱히 정리를 안 해도 그냥 딱 녹화 버튼을 누르면은 그냥 쭉쭉 나왔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일단 첫 번째로 기술적으로 접근하는 시장이 이미 끝났죠. 그 구간은 뭐 여기나 아니면 이 라인을 깼을 때 이미 기술적인 접근의 그 끝자락이죠. 끝자락을 넘어버렸고 지금은 이거를 뭐 기술적으로 이해하는 단계가 아니죠. 심리도 굉장히 많이 좀 안 좋고 투심의 문제도 큰 것 같아요. 거래대금도 이제 양시장을 보면은 나날이 좀 줄어드는 추세가 명확하게 느껴지고 또 뭐 공매도도 요즘에 계속적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또 따라 들어오기 때문에 상단으로 올리는 힘이 굉장히 약한 상태에서 시장 자체가 탄력이 좀 많이 떨어졌다. 오늘 다시 한번 저가 라인을 깨버렸죠. 41만원에다가 브레이크를 걸어놨는데 이건 브레이크도 아니죠. 뭐 다 부딪혀가지고 차가 담벼락에 서 멈춘 걸 브레이크라고 하진 않죠. 이미 깨질 대로 다 깨지고 솔직히 말하면은 욕밖에 안 나옵니다. 뭐 저라고 뭐 시장을 보는 관점 자체가 다르겠습니까? 이게 하락을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이 정도의 하락이 나올 거라고는 사실 그 누가 예상을 했겠습니까? 이게 과거 사례들을 쭉 봐도 이 정도, 그러니까 3개월 가까이 조정이 나오는 경우는 정말 드물어요. 뭐 1년에 한 번 혹은 몇 년에 한 번 이 정도로 긴 조정이 나오는데 근데 이제 과거에 나왔던 그런 조정들은 사실 천천히 내려오는 구간이라 중간중간에 시장이 어떤 그 룰이나 어떤 패턴이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숨쉴 공간도 주고 대응할 공간도 중간중간 줬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식으로 그냥 tum에 꼬리를 물고 그냥 가격 라인을 순식간에 깨버리고 개파락으로 라인을 밀고 하는 영상 하단의 댓글을 클릭하고 링크를 눌러 무료 종목을 신청하세요. VIP와 똑같은 종목으로 제공됩니다. 이런 패턴이 나오면 사실상 대응하는 게 거의 뭐 어렵죠. 지금 상황에서 내가 이 주식을 매도하고 반등 나올 때 새로 뭐 사야지 한다라고 해가지고 그게 또 그 복구가 제대로 될 거라는 그런 거는 없죠. 확률적으로도 굉장히 힘들고 그럼 내가 시장에서 나오는 그 지수 이상으로 올라가는 종목들을 첫 자리부터 끝 자리까지 다 빨아먹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이게 좀 그냥 그거죠.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거에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지금까지 버티셨다라고 하면은 저는 지금은 버티는 포지션이 금전적으로도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수익적으로도. 어차피 나중에 반등 나오면은 뭐 약간의 소외가 되는 그런 패턴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주도주급 종목들 지수 똑같이 밀 때 밀리고 지수 반등 나올 때 더 잘 올라갑니다. 오히려 이럴 때는 진짜 그냥 시장 변두리에 있는 테마라고 하기에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수급주도 아닌 애들 그런 변두리 종목들이 좀 위험하다 뿐이지 지금 심리만 좀 어느 정도 잡히면은 반등이 쉽게 나올 수 있는 구간은 저는 일단 50만원까지는 좀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진 않아요. 어려울 것 같진 않은데 지금은 그 시기가 언제냐라고 하는 거에 아무도 진짜 접근을 못하고 있는 거죠. 증권사 쪽에 막 뭐 애널들이 뭐 얘기하고 이런 거를 보면은 그러니까 증권사 리포트를 보는 게 아니라 이 장중에 뭐 시장이 많이 밀리고 할 때도 그런 코멘트들이 쭉쭉쭉 나오거든요. 근데 이 상황을 기술적으로 설명하는 사람이 이젠 없습니다. 그냥 뭔가 이러이러한 것 때문인 것 같은데 이것도 사실 뭐 이해하기 힘들다. 그런 것들이 많고 오늘은 2차전지만 밀린 것도 아니었죠. 지금까지 대부분의 하락을 2차전지가 주도했다. 에코프로가 주도했다. 뭐 LG엔솔이 주도했다. 근데 오늘은 결국 업종이 다 같이 투매를 보이는 패턴. 이게 그렇게 자주 나오진 않았거든요. 2차전지가 밀리면 반도체는 대부분 버텼습니다. 근데 오늘은 반도체도 어떤 투매 비슷한 움직임을 보여줬죠. 이게
지금 시장의 심리를 좀 대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변하고 있고, 여기에서 반등을 가져다 줄 만한 이벤트들의 기대를 좀 걸어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은 전체적으로 너무 이제 다운이 되어 있는 상태라 이 전체의 호재로 작용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여기다가 집어 넣어줘야, 그래야 이게 다 같이 이렇게 방향을 바꿀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은 한 가지 업종 이런 것들로 지수를 끌어올리려고 해봤자 저는 막힐 것 같아요. 막힐 것 같고, 개인 투자자들한테도 결국 투심을 좀 이렇게 끌어올려줘야 그런 시장의 메커니즘이 유지가 되는데, 지금은 제가 볼 때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 HTS, MTS 계좌 열어보는 것 자체로도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받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매수 안 하죠. 요즘 시장에 누가 따라붙어서 매수합니까? 그쵸? 예, 아마 웬만한 분들은 좀 방관 혹은 뭐 반포기 아니면 그냥 관망 이렇게 대응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그냥 차라리 그런 포지션이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예수금의 여력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많이 떨어졌을 것 같고, 이게 뭐 수급 문제가 일단 좀 크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오늘 같은 날도 우리나라 시장, 미장은 올랐는데 우리나라 시장만 좀 밀리잖아요. 결국 여전히 외국인과 기관들이 뭔가 원하는 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좀 빨리 밀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의도가 있지 않는 한은 이런 식의 속도를 보여줄 필요까지는 없거든요. 본인들한테도 크게 유리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후에 목요일, 금요일 이때 시장의 방향이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그 어제도 그렇고 지난주에도 이번 주 이제 주요 일정들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일정들에 나오는 방향이 좀 중요할 것 같다라고 했는데, FOMC가 일단 제일 중요할 것 같긴 합니다. FOMC가 방금 얘기했던 시장 전체의 그 어떤 활기를 혹은 투심을 반전시켜 줄 수 있는 큰 이벤트이기 때문에, 뭐 금리 인상은 뭐 거의 동결로 이제 보고 있는 것 같고, 오늘 장중에 짤짤한 그런 악재들이 나오긴 했거든요. 뭐 그걸 짤짤하다고 표현을 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파나소닉 이슈 나와가지고 테슬라도 밀렸고, 그 다음에 미장의 반도체 뭐 개별 종목이긴 하지만 일부 종목에 악재가 있어가지고 필반이 좀 많이 밀리기도 했고, 그 다음에 장중에 BOJ 그 관련 이제 뭐 기자회견이라고 하기 좀 그렇고, 어쨌든 발표를 했는데 YCC 상단을 더 열었죠. 근데 이거는 이미 시장 내에서 어느 정도 다 용인이 되어 있던 부분이었고, 최근에 0.89인가? 그 레벨까지 올라갔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1%대까지는 그냥 냅두겠다. 일본도 지금 엔화 압박이 있고, 또 이제 그 YCC 국채금리 그 상단에 압박이 동시에 들어오는 상황이라 이게 지금 악조건들이 맞물리고 있는 것 같아요. 중국도 최근에 위안화 방어가 너무 빡세다 보니까 지금 부동산도 터지고 미국 쪽에 대화를 요청하는 상태잖아요. 그럼 중국이랑 미국이랑 좀 화해하고 FOMC에서 너무 극단적인 발언 안 나오고 좀 완화적인 발언 좀 해주고, 이런 것들이 한두 개만 나와주면 저는 생각보다 반등이 강하게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안 나오고 또 그걸 기다리는 동안 이런 식으로 계속 한 번에 가격 라인을 깨버리니까 그게 굉장히 좀 힘든 구간이죠. 난이도가 높다라고 봐야 되고, 그냥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힘들죠. 다 똑같을 것 같아요. 지금 뭐 개인 투자 하시는 분들이야 다 비슷한 생각을 갖고 계실 거고, 뭐 그게 개인 투자자뿐만이 아니라 그냥 뭐 이쪽 업계, 뭐 운용사나 이런 곳들, 증권사 이런 데에도 실적적인 문제가 있을 거고, 그러니까 다 비슷한 상황일 것 같아요. 기관도 그렇고 외국인도 그렇고 다 지금 자기들의 메인 종목들이 손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이너스 수익률. 그러니까 시장에서 돈을 벌어가는 사람 자체가 지금은 굉장히 없는 거죠. 공매도도 최근에 이런 관에서 공매도가 굉장히 좀 강하게 들어오고 세게 들어왔는데, 공매도 쪽도 제가 알기로는 그 금리 압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공매도를 한번 이제 들어오거나 할 때 좀 큰 마음 먹고 들어가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제가 보긴 했는데, 뭐 그것도 모르죠.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 가장 편한 포지션은 공매도가 맞으니까. 오늘 양시장에 양매도 나왔고 그냥 원웨이로 하방이 나왔죠. 지금 딱히 매수 주체가 없습니다. 금투 들어오는 거는 사실 아무 영향 못 준다라고 몇 번 코멘트 드렸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설명을 굳이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이러면 내일은 이제 FOMC 결과를 좀 보면서 시장이 좀 이렇게 소극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흐름이 나와줄 것 같아요. 오늘도 많이 밀리기도 했고, 뭐 그렇다고 내일 반등이 나온다라고 해가지고 찐반이다 이런 관점으로 보기도 힘들겠죠. 그냥 오늘 많이 빠졌기 때문에 또 FOMC에 대한 결과를 보고 움직이려고 할 거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내일은 포지션 변동 자체, 그러니까 변동폭 자체가 크지 않을 수 있다. 이 정도만 좀 참고하시고 내일 모레 흐름을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FOMC가 반영이 되는 첫날. 근데 거기에서 뭐 진짜 안 좋은 얘기가 나와가지고 여기서 가격 레벨이 또 밀린다 하면은 그때는 뭐 주식시장이 더 이상 주식시장으로서의 기능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냥 시장 참여자 대부분이 다 강제 장기 투자자로 포지션이 바뀌는 그런 구간이 될 것 같고, 만약에 FOMC를 기점으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 심리는 생각보다 좀 강하고 좀 길게 이어질 것 같아요. 연말에 외국인과 기관들이 포지션을 정리하는 구간을 보통 12월 중순 이후로 보거든요. 그러면 한 달 반의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좀 지켜봐도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힘들어요. 네, 힘든 시장이고 다 비슷하게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 와가지고 정리하는 거에 큰 메리트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진짜 속된 말로 노빠꾸다. 여기서 뭐 뒤가 있어봤자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미 다 두들겨 맞고 몸에 상처 피멍 들고 다 했는데 여기에서 뭐 몇 대 더 맞는다라고 해가지고 나한테 크게 데미지가 누적이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마음을 좀 내려놓고 보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어요. 이런 걸로 스트레스 받으면은 진짜 끝도 없거든요. 끝도 없고 또 시장은 늘 언제 그래 왔냐는 듯이 또 반등 구간을 줄 거고, 또 그런 반등 구간이 오면은 개인 투자자들의 투심이 또 올라오고 하는 것도 생각보다 금방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좀 같이 화이팅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